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뉴스포터 본부장 그리고 박주영 정치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주간의 여론 동향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 저희 항상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일명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지금 알아보신 거죠? 네. 네. 설명해 주세요. 국민의힘의 긍정 부정 이걸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민의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17.1%,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8.2%, 별 영향 없을 것이다 18.6%, 잘 모르겠다 6.2%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해석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어요. 그 중도층 민심에서도 61%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결국은 민심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거부권 독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임기 2년도 안 돼서 거부권 8건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 비리 관련 비리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최초입니다. 처음입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이라든지 박근혜 씨가 그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수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걸 거부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말하자면.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건 반헌법적인 거부권 독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조인들은 역사적으로 자기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유일한 사례로 이 사례를 이제 꼽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퍼센테이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영향일 것이다 17.1%, 부정적일 것이다가 58.2%인데 이게 현재 특검 거부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항상 퍼센테이지 나온 걸 보게 되면 그 경향이나 이 숫자의 근접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0명 중 국민 10명 중 6명이 항상 있죠. 네, 항상 이런 쪽으로. 7명.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아까도 퍼센테이지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앞으로 뭐 총선 정당 지도라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도도 있다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보통 30% 중후반대 정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반대라든지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부분 30%대 30%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고정 지지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선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상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 저희 조사에 따르면 3주 전만 해도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0% 중후반으로 올라갔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약간 조금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 행사 이후에 사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지지층이 흔들림 없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오히려 좀 결집했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겠네요. 자기 지지층들께서. 아무래도 위기감 있으니까 당연히 결집하게 되죠. 근데 특히 총선 앞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하고도 안 맞는다. 대통령이 너무 모순적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결집하고 똘똘 뭉치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당 프리미엄 내지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특히 보수 쪽 하면 아까 우리 박주영 기자도 말했지만 30% 중반은 원래는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에서 30% 초반 내지는 20%대로 갔던 것들은 바닥을 그야말로 친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지지한다.
라는 지지층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항상 여론조사에서는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즉 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600명이고, 응답률은 6.7%로 집계가 됐고요.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게 긍정과 부정 간의 차이가 워낙 커서 뭐 오차 범위 외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까지 너무 이런 막 자세하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분석 방식과 관련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35.2%.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준석 신당, 이번에는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을 넣어서 물어봤거든요. 이준석 신당이 5.7%, 이낙연 신당 4.3%. 없다가 먼저 있네요. 5.6%가 없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나머지 정의당이 1.7%, 그 외 기타 다른 정당 1.7%, 잘 모르겠다 1.2%.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창당이 예고된 신당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을 포함시켰는데도 민주당이 44.5%.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이탈되는 게 없네요. 네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35.2%.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이냐? 약간 중도층과 무당층 이런 데서 좀 나왔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처음에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 했을 때하고 좀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10% 이상 이준석 신당 나왔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많이 뺏어가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도 나가고. 네,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좀 마음들이 달라진 거예요, 유권자들이? 이때 첫 번째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어떤 기대가? 신선함이 사라졌다라는 것과 그때와 달리. 예. 그다음에 이준석에게 쏠렸던 스포트라이트가 한동훈한테 일정 비율 옮겨갔다. 그동안 있었던 변수 두 가지는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신선함을 주지 못했고 기대만큼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활약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근데 그리고 이게 사실 네. 그 초반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왔는데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게 3당 구도,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빅텐트로 인해 3당 구도일 경우 힘을 봐줄 수가 있는데 이게 4당 구도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당 구도로 다시 회귀하는 전국이 펼쳐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역구 투표를 하게 되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동시에 그 지역구 투표 후보에 있을 때 결과적으로 결국 표심은 양당을,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국 양당 지지층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양당, 큰 당은 두 개가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고 하나가 새로 나타나가지고 빅텐트 만들어가지고 1, 2, 3의 구도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새 네가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많이 생겨나면 그냥 아예 다 1대1로 양당으로 그냥 회귀. 그다음에 하나 정도가 좀 세게 힘을 가지고 나오면 여기 너까지 한번 껴줄게. 줘볼까 하는 마음 표심이 그렇게 산발이처럼 생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네. 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사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영향력이 조금 약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사실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0일 전, 지난번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37.8%가 나왔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 47.8%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넣었을 때 조사를 해보면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 물었을 때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힘이 45.6%가 나왔고 민주당이 35.1%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가 빠졌고 국민의힘은 올랐는데 이 10%가 어디로 갔는지 표를 분석해보면 당시 이준석 신당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번 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이 5.4%를 얻었고 이낙연 신당이 4.7%를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정권 심판을 선호하는 지지층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지지층이 있는데 이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향하지 않고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이 두 신당으로 나눠서 분산된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체적인 선거 판세는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부산, 울산, 경남 같이 뭐 약간 최근에 부산, 울산, 경남 민심이 정부에 대해서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는데 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등장으로 단 몇 표 차이로 당락이 뭐 국민의힘의 승리를 잡게 되는 그런 경우도 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어부지리가 될 수 어부지리죠. 있다. 이렇게 어부지리죠. 되네요. 다른 지역을 조금 보면 네. 그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에서 8.7%를 얻었거든요. 이게 지역별로는 가장 높아요. 이준석 신당이 얻은 전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이. 그러네요. 그리고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광주 전라 아무래도 그쪽 기반 아니겠습니까? 7.5% 얻었는데 국민의힘 8.9%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호남에서도 민심이 냉랭하다. 이낙연 신당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좀 냉랭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준석 신당은 중도를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젊은 층. 네, 젊은 층. 20대에서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을 했어요. 한 11.4%. 물론 이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이준석 신당은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네. 20대에서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신당은 오히려 반대죠. 네. 중도층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네. 지금. 게다가 네. 연령대도 좀 높은 중간 그렇죠. 정도, 높은 중간 정도. 그나마 믿었던 게 호남인 호남은 쪽인데 지금 인기 없는 것 호남도 같고. 너무 냉랭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이 하나로 합쳐요. 연대해요. 이러면 좀 폭발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이제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네. 이번 조사에서 이제 57.9%가 이준석 네.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하나로 합치거나 연대하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 57.9%가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오, 이거 거의 특이하네. 60% 가까이가 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결합 또는 연대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표한 겁니다. 반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9.8%로 20%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잘 모르겠다면 응답을 유보한 층도 22.3%로 20%대를 차지했고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 본부장님? 야합이라고 보는 거죠. 야합. 오로지 선거에서 당선되기만을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둘이 합치는 거 아니냐. 살아온 길이 다르고 정치적인 가치 지향점이 달랐던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한다면 야합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야합이고 이번에 보면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두세 배씩 높았어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별로도 봐도 보수, 진보, 중도 가릴 것 없이 반대가 높았습니다. 2배 이상 높았어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건 민주당 지지자, 국힘 지지자의 반대 여론이 61.6%로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합치면 안 된다. 하긴 또 이렇게 본 합치면. 근데 나가서- 막상 합쳐지면 네. 아까 우리 박지원 기자 얘기대로 제3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파괴력을 보일 수도 있겠다. 그 야합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총선이 되면 막상 투표장에 가면 양당 다 보기 싫어. 3당한테 줄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어. 근데 여기에 하나의 당이 들어와. 그러면은 이 당이 대등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대등함에 준하는 선택지가 하나 더 그런 게 생겼다라고 생겨날 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있는데 문제는 이낙연과 이준석이라는 이 두 인물이 어느 정도나 서로 지향점이 같으냐, 내부적으로 얼마나 서로 간에 협동하면서 잘 만들어 나가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조금 아리까리하다 이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만약에 기자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1, 2, 3 중에 누굴 찍을 거예요? 물어보면 선뜻 대답이 나와요? 저는 뭐 투표 갈 때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네. 좀 사람마다 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안 예전에 나오겠죠? 네. 우리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도 3당 합당을 통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 당시에. 그때도 야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낭만도 있고 로맨스도 있던 시절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연대하고 합친다? 오래 못 지금은 가죠. 예, 그때하고 물론 시대가 다릅니다만. 자, 좋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야당 심판론, 정권 심판론,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론,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훨씬 많은데, 여권에서는 거대 야당은 또 심판해야 된다. 민주당 심판해라 이거거든요. 자, 민심은 어느 쪽에 지금 더 포커스가 있습니까?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가 54.4%. 현 정권이면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54.4% 과반수 넘는 숫자가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요.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37.1%, 잘 모르겠다가 8.5%. 이거는 유의미한 결과인 것 같은데 현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가 훨씬 높긴 하군요, 아직도. 그럼요. 예.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총선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민주당이 한 45% 정도, 40% 중반, 그리고 국민의힘이 30% 중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거대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비교해 봐도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37.1%가 국민의힘 지지율 30.5%대 중반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현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54.4%가 나왔는데 이거에 비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45%대, 그러니까 40% 중반으로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응답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나머지를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총선에서 물론 지금까지 현재 정권 심판론이 확실히 과반을 차지하면서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과연 민주당의 지지까지 투표장에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추이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정권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이 지금 한 달 간격으로 3번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용어를 좀 바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 12월 둘째 주까지 이게 네.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물어봤었는데 그전에는 정권 안정이냐 견제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번에는 야당 심판이냐 정권 심판이냐 이렇게 용어를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분명하게 양쪽의 어떤 결집이 더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12월 둘째 주만 해도 정권 안정을 해야 된다. 네. 말하자면 그게 33.9%였는데 34.9%. 33점 12월 12월. 12월 한 달 전이죠. 네. 그다음에 야당 심판 이번에 물었을 때는 33.9가 37.1로 됐어요. 소폭 올랐죠. 네. 정권 견제를 해야 한다. 한 달 전에 47.3%였는데 이번에 물었을 때 정권 심판으로 용어를 바꿨더니 54.4%가 한 나왔어요. 7%가 늘어났네요. 네, 이게 훨씬 더 늘어났죠. 설문 용어를 바꿨습니다. 양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바꾼 겁니다. 양당이 주장하는 그렇죠. 대로? 여당에서는 거야를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해야 된다. 오히려 그랬더니 결집을 하네. 그렇죠. 그러면? 양당 주장대로 용어를 바꿔서 물어본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죠.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추이와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긍정이 36.5%, 부정이 59.9%가 나왔고요. 추이를 보면 저희가 이게 거의 3주 만에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동안 지난 2주 동안은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비하면 긍정이 상당히 올랐죠. 한 5%가량 올랐고 부정도 한 5%가량 떨어졌습니다. 4%가량. 대통령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마다 좀 당혹스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30% 중반대는 그냥 원래는 가져가는 겁니다. 여당. 근데 뭘 프리미엄. 잘했죠? 이게 특검 거부도 하시고 좀 이상해요. 네,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어서 항상 이런 걸 물어볼 때마다 네.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근데 네. 그거는 그동안 바닥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 결집하면서 회복된 거다. 그러니까 올랐다고 말하기에는 어렵고 그냥 회복 정도 됐다. 올랐다고 말하면 40%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기자님.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그러니까는 각 지지자들, 각 정당 지지자들이 조금 우리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해졌을까요? 이래서 이런 결과 나왔을까요? 앞서서 뭐 정권 심판은 거대 심판도 봤지만 이게 확실히 좀 양쪽 지지층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결집을 하면서 조금씩 다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윤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5.8%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역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새해도 됐고 새해 또 신년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이 약간 위기일 수도 있다. 아니면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쪽에서도 좀
결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양쪽 지지 결집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번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좀 주목할 만한 게 그 이준석 신당 지지층하고 이낙연 신당 지지층도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이 부정평가가 이준석 신당 지지층에서는 86.6%, 이낙연 신당 지지층에서는 81.1%였습니다. 이게 사실 이준석 신당이 여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당의 쪽에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그 이준석 신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거를 이준석 신당이 창당했다고 해서 네. 우리가 총선에서 여권이 분열했기 때문에 약간 우세할 수 있다, 좀 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준석 신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긴장해야 된다라는 분석으로 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여론조사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기다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주간 민심 살펴봤고요. 광고 타임에 곧바로 쇼미더 영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간 힘을 주시는 두 번째 광고주죠.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이고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십시오. 특히 뭐 화재보험, 이제 아파트 사신 분들 많으니까 그거는 그 아파트 관리단에서 일률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개별적으로 뭐 소규모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나 화재보험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게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뭐 들어봐야 될 보험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류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신 다음에 이 중에서 꼭 내가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내가 잘 들고 있는 것, 시간 많이 걸린 것 이런 것 좀 계산해 보시고 특히 복리를 주는 보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십시오. 영친이들이 많은, 특히 영친이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영친이의 소통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 조사기 때문에 신뢰하실 수 없다는 거, 그냥 제위로 본다는 거. 영심이 시간에 베스트 댓글 3분 뽑아가지고요. 저희가 뉴스인사이다 굿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뭘 물어봤죠? 이재명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라고 여쭤봤고 네. 9,5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오, 왜 이렇게 많이. 네. 거기에서 가장 높은 응답 79%가 정치 유튜브, 가짜 뉴스 생성, 음모론 유포 등 이렇게 응답하셨고요. 10%가 언론, 속보 경쟁과 자극적 보도 등, 그리고 9%가 양당 정치, 서로를 적대시하는 극단적 정치 문화, 2%가 경호 사각지대, 기타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 유튜브 등 플랫폼에 허위 정보와 음모론이 퍼져나갔고 언론이 이걸 보도하는 과정이 매우 문제가 있더라. 혐오 정치를 멈춰야 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가장 많은 분들, 79%에 해당하는 분들이 정치 유튜브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게 매우 문제고 음모론 유포하는 것이 정말 문제더라. 이런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언론이 속보 경쟁과 자극적 보도하는 거, 양당 정치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극단적 정치 문화 보이는 거, 이게 문제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결과 영신이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EOCP님께서 국가와 국민 그 자체가 병들었다는 걸 여실히 느꼈네요. 그러네. 병들었죠. 네. 그리고 HX6IX님께서는 언론도 거의 정치 유튜브 수준인데 욕만 안 쓰지 완전 본질 흐리는 논조. 네. 왜 범죄자들한테 갈 화살을 돌리는 건가? 찔리는 사람들이 많은 듯 수상해.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맞네요. 언론도 거의 정치 유튜브 맞습니다. 수준이다. 욕만 안 쓰지 똑같다. 네, 그리고요. NQ1HQ님께서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한 사람을 범죄자를 넘어 악마화시키며 그 악마를 제거하면 자신이 영웅이라도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판을 깔아주었기 때문에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이것도 예. 네, 또 마지막으로요. LW4LS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껏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 국정의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닌 범죄자로 보고 있으니 지지자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다 보니 이재명에 대한 범죄도 거리낌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댓글을 9,500명 중에서 4개의 댓글이 뽑혔는데 이 중에 3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한 분은 지금 떨어뜨린다는 겁니까? 참 잔인하네요. 그냥 네 분 다 주면 안 돼요? 4분 다 드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아, 아니 아주 지금 촌철살인인데. 예, 아니 춘철살인이 9,500명 중에 뽑힌 건데 어떻게 3명만 주겠습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다 드립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